km에 비해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속출했습니다. 30여 명이 다쳤고 출근길 시민들이 교통정체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블랙아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취재했습니다. 성남동 자매살해범 김홍일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울산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새벽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던 30대가 그대로 달아나면서 부시텔에 화재가 났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결제한 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각종 악재를 딛고 4.12 총선을 싹쓸이한 데 이어 대선도 승리로 장식하며 독주체제를 갖췄습니다. 올 한해 울산 정가를 되돌아봤습니다. 제18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새누리당은 선거 기간 제시한 공약 실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울산 선대위를 이끈 정가빈 의원을 피프렌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렵지만 구세군 자선 냄비는 올해도 사랑과 감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불과 0.5mm의 비가 내렸지만 교통사고는 18건이나 났습니다. 영하의 날씨로 얼어있는 도로에 살짝 물을 뿌린 것처럼 내린 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도로. 어찌된 일인지 차량 9대가 도로 여기저기에 멈춰 서 있습니다. 바로 옆 논두렁엔 트럭들이 줄줄이 빠져 있고 견인차로 차량을 끌어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깨지고 부서진 차량들로 아수라장입니다. 흔들이 막 흔들흔들하면 막 그런 그럼 뭐 그렇게 안 밟으면 좋고 뭐 밟고 먹고 뭐 그냥 그만 일이 막 전주 제가 안 막으려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도로에 살짝 비가 내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생긴 겁니다. 아예 길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걸어가는 진풍경도 펼쳐졌고 비가 내린 도로에 체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만 정상이다. 그냥 가야 되는. 가다 우리 차가 뭔가 다 옵니다. 가보. 오늘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울산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불과 0.5mm. 유례없는 빙판길 소동으로 출근길 18건의 교통사고로 33명이 다쳤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과 같은 사고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블랙아이스입니다. 빙판길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차들이 뒤엉킨 현장이 나타납니다. 속도를 줄여 피해보려 하지만 앞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무려 차량 18대가 충돌했습니다. 벽돌을 싣고 가던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승용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트럭의 대형 바퀴는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슬쩍 핸들을 꺾으니까 일로 치면서 타놓고 저 앞에 서 있는 차를 2대 이렇게 받고 이랬다니까요. 모두 운전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얇은 빙판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차라리 녹아버리는데 이게 놓으면서 언 상태에서 살얼음처럼요. 저기 물길 약간 좁으니까 완전히 스케이트장 돼버리고 스케이트장. 울주군의 한 도로입니다.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도로 위를 긁어보면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표면에 있는 작은 틈 사이로 눈과 비가 스며들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버리는 이른바 도로 위의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 아이스입니다. 운전 중에는 빙판길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응달진 곳이나 코너를 돌 때 다리 위에서는 속도를 줄인 뒤 진입해야겠습니다. 오늘 밤도 비가 내리고 있어 외곽도로는 내일 아침에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행 속도는 줄이고 차간 거리는 충분히 확보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성남동 자매살해범 김홍일에 대한 결심 공판이 울산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홍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매 살해범 김홍일의 공판이 열리는 울산 지법에는 유족과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나온 김홍일은 지난달 2차 공판 때보다 더 살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자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었고 김홍일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홍일이 범행 전에 여자친구를 죽이고 싶었다는 말을 들은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사전에 칼을 구입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검거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검색어 1위라는 농담까지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띠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자비한 살인사건을 방지하고 영원히 추방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홍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유족들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당연한 기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형 구형이 앞으로 남은 선고도 판사님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게 사형 선고를 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김홍일의 어머니가 진술하는 동안 유족들은 위증이라며 항의하다 퇴장당했고 법원 주변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매 살해범 김홍일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올 한 해 울산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1년 내내 소용돌이 쳤던 정치 분야를 되짚어봅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 각종 악재를 딛고 총선을 싹쓸이한 데 이어 대선까지 승리하면서 새누리당 독주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울산에서 59.8%의 득표율을 올리는 등 전국적으로 51.6%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면서 대선 레이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 울산은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재활병원 설립, 동부가 오일허브 육성 등 오랜 지역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병원인 산재재활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책임지고 이루어내겠습니다.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까지 실시된 올해는 울산에서도 정치권 소용돌이가 계속됐습니다. 민심이 등 돌린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4월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울산 6석 전원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성장과 복지, 행복한 울주 발전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야권에게 올 한 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 주력 야당인 통합진보당은 당내 갈등으로 진보정의당과 분당됐으며 이정희 대선 후보도 중도 사퇴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민주통합당의 경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해 울산에서도 희망을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올 한 해 지역 정가는 총선에 이어 대선마저 승리한 새누리당의 독주로 끝났으며 이 같은 구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세군 자선 냄비에 1억 원이 넘는 수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울산의 구세군 자선 냄비에는 하루 얼마의 성금이 모일까요? 조윤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올겨울도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냄비를 찾은 첫 손님은 아름다운 고사리 손이었습니다. 즉석에서 지갑을 꺼내고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행렬은 거리에 조명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내가 덜 사먹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시내 한복판에서 7시간 동안 있던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이 안에 성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에서부터 5만 원짜리 고액건까지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이 함께 든 봉투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100원짜리 동전을 유리병에 모아온 유치원생 등 자선 냄비에는 사랑과 감동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저금통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놓고 이제 도리어 인사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 또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차를 멈추고 내리셔가지고 이제 돈을 자선하고 가시는 그런 경우. 집계 결과 102만 700원. 평균 모금액의 2배를 보이며 오랜만에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울산의 사업도시로서 좀 그런 기부, 나눔 문화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 수준에 맞게 우리 울산도 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과 감동, 나눔의 기쁨이 있는 자선 냄비는 오는 24일까지 모금을 이어갑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5,090만 원으로 4,850만 원인 서울과 4,688만 원인 경기를 누르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평균 자산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이 4억 5,647만 원으로 울산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많았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부산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인상됩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개통 3년째인 지난해 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8대 대선에서 울산은 60% 가까운 득표를 했고 5개 구군에서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했습니다. 새누리당 울산 선대위를 이끈 정가균 의원을 피프렌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민생을 강조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울산 지역 6명의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발로 뛰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울산 지역 좌장이자 친박계의 대표주자인 4선의 정가균 의원은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리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국민 대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키고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전체 있던 국민들의 정서가 10년 전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내리 4선을 한 정 의원은 친박계 인물입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박 당선인이 민생과 약속, 대통합 정치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친박계 좌장으로서 책임이 더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제1신분권으로서 우리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또 정치권의 현안 문제 이런 거를 제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은 특히 박 당선인이 발표한 산업기술박물관 설립과 동부가 오일허브 등 울산 10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 동부가 오일허브, 산재재활병원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약속한 울산 공약의 성공적 진행은 이제 정 의원과 새누리당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피프렌뉴스 김혜진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울산에서 열립니다. 오늘 첫날 회의에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설치 촉구 결의문과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직급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 설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두산엔진 상무 5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부장 58살 장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현대중공업의 설계 도면과 영업망 등을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 앞바다 작업선 침몰 8일째를 맞아 울산해경이 사고 선박에서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50여 척의 선박과 잠수대원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처럼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없자 실종자 가족 30여 명은 서울의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하루빨리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따른 대체 인력 투입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7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생산 라인 가동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원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양측 모두 30-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남구 신정동의 한 고시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과 에어컨 실외기 위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장기 투숙객 38살 서모 씨가 자살을 시도하다 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울주군 상북면의 한 의류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온풍기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12년 동안 숨진 장애인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6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인 혜택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 8월 숨진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취등록세를 면제받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결제한 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환급금 조회나 인터넷 속도 향상 등 피싱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접속 시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액결제 서비스를 해제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SNS를 통한 단체 미팅인 이른바 솔로 대첩이 울산에서도 열림에 따라 경찰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과 24일 오후에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청소년 200명을 포함해 1000여 명의 남녀가 모일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탈선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의 외국인 선수 에스티벤이 일본 J리그 빗셀 고베로 이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빗셀 고베는 최근 에이전트를 통해 지난 2010년 울산에 입단해 올 시즌 계약이 만료되는 에스티벤을 연봉 100만 달러에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2년 범죄 예방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한마음 대회가 오늘 울산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UCC 콘테스트와 법질서 체험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시상과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새마을운동 울주군 지회와 뉴 새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 새마을 만들기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운동으로 양 기관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생활화하는 그린 새마을운동에 협력하게 됩니다. 경남은행 울산본부는 동지를 맞아 중구 학성동 바퍼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동지 팥죽을 제공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팥죽 나눔 행사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는 오늘 이웃돕기 성금 1,370만 원을 울주군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울주군 서부 지역 6개면 모임인 선봉회도 150만 원 상당의 라면 136상자를 울주군에 기탁했습니다.